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슬관절 질환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이시고요. 물을 뭐 여러 번 빼고 그러신 분이신데요.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처음 상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 왔잖아요. 예, 예. 한선에서요. 네네네. 네. 여기 무릎이 여거를 시술했을 때 좀 넘어져 갖고 겨울에 한 4년 됐어요. 계속 하늘에 두 번씩 물 빼다가 물이 안 잡히니까 동타요 다니다가 내저 여기 하셨어요. 그렇게 아프세요? 이건 안 아플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안 아파요. 네. 아프시고 피면 네,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연골 손상에 의해서 시술을 받으셨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내측부가 좁아져 있는 관절염이세요. 그런 상태고 약간 골 변형도 좀 있으시고 각도도 좀 변형이 있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이 자꾸 고여가지고 맨날 그 시술한 병원에서 물 빼고 했는데 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아프시고 계단 올라갈 때 한 발 한 발 원 스텝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치료 중간 과정에 잠깐 좀 볼게요. 보고 제가 이제 통증 조절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너무 잘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릎 구부려 보세요. 아픈가 봐요. 많이 다녔어요. 편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파플리틀 쪽을 한번 건드릴 거예요. 자, 이 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교육으로 끝나고 같이 스타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임상에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소위 실제 임상 현장을 우리 스타디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여드려서 이게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됐어요. 여기 조난, 이게 이제 제 영문명인데요. 이쪽으로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하시면 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시면 실지 생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전혀 뭐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그 실제로 치료되는 과정을 전부 다 보실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더빙을 하면서 이제 질병별로 통증 조절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그 원인이 가라앉지 않는데 통증만 가라앉으면 그게 무슨 치료야? 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비꼬는 듯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신데요. 이거를 설명을 처음에는 제가 말주변이 워낙 없다 보니까 되게 길게 했어요. 지금도 말주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짧아지고 있는데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학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근골격계의 통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통증 조절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아픈 거 통증만 조절되면 뭐해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아픈 거에 오래 노출이 되잖아요. 오래 노출이 되면 질병이 치료되는 완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의 선생님께서 원인부를 찾아내고 원인부에 대한 제거 혹은 안정화를 위해서 각종 다양한 방법 처치를 하시게 되죠. 크게는 수술부터 약물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원인부를 감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그렇게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아픈 것 때문에 고생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들 왜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 왜 하겠어요? 그죠? 아픈 게 없어졌으면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극단적으로 소위 수술이라는 그 방법, 술관제 같은 경우에 하기 직전에 전문의 선생님이 뭘 처치하냐면 어떻게 하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일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인부, 소위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부죠. 원인부가
감소될 때까지 아픈 게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방과 처치를 하죠. 그게 바로 약, 주사가 해당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흔히 받게 되시는 물리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원인부가 감소될 때까지 통증이 잘 조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처치를 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예를 들어 슬관절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조건 수술이 대안이 아니고 수술만이 방법이 아니고 수술하기 전에 다양한 루트로 통증 조절도 하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관절도 안정화시키고 하는 거를 동시에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면 일정 수준으로 관절 질환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면 계속 통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옛날엔 뼈주사라 그러지만 아무튼 그런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약을 좀 독하게 쓰기도 하고 어떨 땐 시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분이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저희 스타디 학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냥 공부하는 그룹이에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모임이고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공부하는 그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스타디 학회에서 치료하고 있는 치료법은 전기신경치료, 전기마사지 치료 등 몇 가지 치료 테크닉, 거기에다가 추가로 매뉴얼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면 이런 식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원인부는 전문의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 원인부를 전문의가 알아서 해결할 때까지 아픈 거를 못 느끼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취로 통증을 억제한다?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근육을 이완하고, 그 다음에 부종을 제거하고, 신경을 좀 안정화시켜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아프지만 안 아픈 상태하고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치료가 바로 이 전기신경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치료 말고 좀 다르게 통증이 조절되잖아요. 통증 조절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는데요. 통증 조절이 잘 되면요, 질병의 치료 기간이 아주 많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저희 원장님이시죠 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급성으로 요통이 심하게 오면은, 정말 심하게 오면요, 뭐 2주, 3주, 한 달은 쉬워요, 여러분. 고생하는 게.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끝이 나고 그 뒤 일주일 뒤에 와서 관찰, 그 뒤 2주 뒤에 관찰, 뭐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비슷합니다. 왜?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뼈 붙이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는 자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길게 가끔씩 몇 주 단위로 와서 체크하게끔 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치료를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치료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라는 게 통증 조절이 큰 유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단순하게 통증만 조절해가지고 원인부는 내비두고 통증만 조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증이 조절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전문에 의해서 원인부가 제거되는 그 작업,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꾸준히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 통증 조절하는 파트가 새로 또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통증이 조절됨으로 인해서 원인부가 훨씬 더 빨리 제거가 돼서요, 여러분들은 빨리 완치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증 조절 치료의 큰 장점이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증 조절 치료를 잘 받으셔야지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죠? 빨리 좋아지려면 아픈 걸 줄여야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짧게 하려고 했어도 4분 이상 걸렸네요. 전기신경치료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감각 치료라고 해가지고요, 흔히 여러분 리도케인으로 국소 맞지 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없어지죠. 근데 그런 원리를 쓰는 그런 치료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통치료라고 해서 감각은 있는데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 치료를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전기신경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신경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무감각 치료하고 무통치료 두 가지를 같이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추가로
근육의 이완, 그 다음에 부종, 부어 있는 거, 부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부은 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 마사지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 뒷부분에서 잠깐 보시면 보이나 모르겠다. 아, 여기는 안 보이는군요. 예, 여기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기 마사지 치료라고 해서요. 마사지 그 다음에 스트레칭 거기에 추가로 전기 치료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자의 손에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손만 대면 찌릿찌릿해지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겪게 되시죠. 근데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근육이 빨리 이완되고 부종이 쑥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아주 많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냐면 이 치료의 큰 장점이지만 한 번 치료하고 한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될 정도만 되면요, 웬만하면 약만 드시면서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치료 같은 거 안 하고. 자, 이분 치료 마지막 단계인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많이 양호한 상태로 됐는데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조인트에 LOM 감이 없어. 지금 편하죠? 예. 자, 뭐 이 정도만 얘기 듣고 간단히 코멘트 할게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기술은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좋아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의료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사람은 일단 뒷전으로 넘기고요.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아픈 사람이 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더 좋은 치료법, 더 좋은 연구 방법들을 풀어나가는 거, 그게 바로 병원에 있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은 순수한 물리치료적인 방법이에요. 굉장히 부작용이 아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즉시로 통증이 가라앉는 걸 느낍니다. 치료하는 그 순간 가라앉고, 또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이제 기존에 받는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년 동안 아프셨어요. 아마 이렇게 치료하면은 그렇게 오래 고생 안 하고도 많이 가벼워질 수 있을 거다. 그런 희망을 거셔도 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전기신경치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전국에 한 100여 곳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 찾으시겠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셔도 되고요. 그렇게 다시면 저희가 부족하지만 일단은 이게 뭐 완벽한 치료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적어도 통증 조절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치료입니다. 그냥 좋은 치료가 아니고 팩트 있게 정말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치료니까 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각각 지역에 있는 병원을 저희 스태프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건강하십시오.